이제 납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게 이제 한국인, 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이 사람들을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뭐 국군포로 억류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 명까지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들이 1950년부터 한 70년대까지 진행되고 끝났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을 이제 더 이상 뭐 다룰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좀 수동적인 자세가 있었으면은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납치 실종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는 기록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 다 옛날 일들. 특히나 이제 그 피해 당사자인 뭐 부인들이나 미망인 이분들이 나이가 80대, 90대가 돼서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은 이제 진상규명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된 상태로 다 덮여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칼기 같은 경우는 같이 탑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관련된 피해자로 묶어가지고 황원 씨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다른 진경숙 씨나 다른 분들 또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려고 반탐조 요원들을 보내서 중국에서 납치해가는 현상입니다. 자국민에 대해서 납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또 북한 안에서 뭐 이제 밤에 갑자기 북한의 뭐 보이성이나 안전성이나 사람들이 그 집을 덮쳐서 사람을 하나 끌고 나갔다. 강제 실종이거든요. 왜 이런 납치와 실종이라는 문제가 특히 기록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문제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북한의 그런 수용소들에 끌려간 사람들도 지금 결과적으로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들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 시작은 강제 실종부터 벌어진 것이거든요. 실종해서 고문, 취조, 자백을 받게 하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런 일들의 첫 시작점을 찾아내는 기록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뭐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주제의 조사를 진행을 했다 해서 종이 보고서를 간행을 했으면은 뭐 한 달, 2달, 3달, 뭐 길게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오래된 보고서로 될 수 있지만 상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상시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조사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정부나 유엔 기관들에서 이 자료를 필요할 때든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개인들 연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더 나은 분석,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성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이 협업 조사가 가능한 그런 길을 열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활동가, 인권 활동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학, 사회학, 어떤 인문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위주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법학을 하거나. 그런데 기술이 진화를 하고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됐을 때에는 단체들에서 기술 전문가들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채용이 되고 또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단체들이 갖고 있는 조사 기록을 혁신하고 그걸 또 외부에 이제 세상에 알릴 때에도 좀 더 효율적인 시각화 작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 상황을 보면요. 피해자는 도처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이 피해자들 중에는 증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돼 버리거나 인멸돼 버린 상황들에서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또는 가해자들이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부정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 기록을 나중에 할 일이 절대 아니고
지금 모아놓고 기록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단어를 써보기도 하고 납치란 단어도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조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피해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가해자들까지도 흔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단서를 찾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적 그리고 끌려가는 사건들에서는 끌려간 장소가 있고 또 끌려가는 상황을 연상하게 되면은 끌고 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남는다라는 그런 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푸프린츠라는 그 이름은 저희 캐나다 직원이 이런 이름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주 독특하고 저는 무슨 이제 외부에서 했을 때 이게 신발에서 오인되면 어떻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던져놓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해서 푸프린츠라는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바라기는 이제 지금은 그 북한의 나치 실종 조사 기록하는 이제 푸프린츠 북한 노스코리아라는 프로젝트이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들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에서 푸프린츠 베네수엘라라는 프로젝트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 지금 뭐 마을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사실 초법도 처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푸프린츠 필리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국의 위구르족 같은 그런 민족들 같은 경우 실종 구금되는 사건들도 푸프린츠 위구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푸프린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영감이나 자극을 받아서 다른 그룹들에서 이제 또 자기 나라 또 그 문제를 조사할 때 기술 이전 또 이제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어떤 난관들이 있었고 풀었는지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 기술팀 담당 동료들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